노식은 유주 탁군 탁현 출신으로 신장이 8척 2촌에 음성은 종소리처럼 청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유학자인 마융의 밑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마융은 특이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평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방식이란 여창을 자신의 제자들 앞에 세운 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노식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에 마융은 그가 제자임에도 공경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식은 성품이 강직하고 큰 절개가 있었고 여러 학문에 능통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하니 완벽한 엄친아 그 자체였습니다. 애초에 노식은 주군으로부터 수차례 관직을 제안받았으나 모두 거절하다가 건년 중에 박사에 임명되며 처음으로 관직에 오릅니다. 일평 4년, 국왕의 만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노식이 문무를 모두 겸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국왕 태수에 임명하였고 이에 노식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만족을 물리치나 곧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남쪽 지역의 오랑캐가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국왕에서의 경험을 가진 노식을 적임자로 여겨 그를 여강 태수로 임명하였기에 그는 다시 벼슬 생활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직무를 잘 해내며 계속 승진하여 결국 상서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중평 원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수많은 관리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약탈당하며 천하가 혼란스러워지자 조정에서는 노식을 북중랑장에 임명하며 황보숭, 주준과 함께 황건적 토벌을 명합니다. 황보숭과 주준이 영천의 황건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떠났을 때 노식은 장각의 본대와 맞붙게 됩니다. 노식은 장각군과의 연이은 교전에서 승리하며 장각을 패퇴시켰고 이때 목을 벤 적의 숫자만 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각은 계속된 패배에 광종 지역으로 달아나 수비에 임했고 노식은 광종을 포위한 뒤 진영을 쌓고 참호를 파며 운제를 만들어 황건적을 뿌리 뽑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영제의 명으로 좌풍이라는 환관이 영내로 찾아옵니다. 좌풍은 적의 형세를 관찰하여 이를 황제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파견되었지만 좌풍에게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물이었고 당시는 환관들의 부패와 횡포가 극에 달한 시기였기에 어떤 이가 뇌물을 좌풍에게 주지 않으면 노식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여 노식에게 뇌물을 줄 것을 권하였으나 강직한 품성을 가진 노식은 이를 거절합니다. 걱정대로 황궁으로 돌아온 좌풍은 황제에게 광종의 황건적들은 쉽게 격파할 수 있는데 노식은 진영을 지키며 병사들을 방치하여 하늘이 황건적들에게 천벌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참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제는 분노하였고 노식을 불러들여 징계를 한 뒤 죽음만은 면하게 해줍니다. 이후 노식의 뒤를 이어 동탁이 오지만 장각의 본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였고 뒤이어 황보숭이 와서야 장각의 본대를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보숭의 활약으로 황건적의 난은 종식되었고 전투에서 승리한 황보숭은 노식이 장수로서 수행한 것들과 그의 계책을 몹시 칭송하며 노식의 복직을 도우니 노식은 황보숭의 도움으로 다시 상서에 복직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영제의 장인이자 대장군이었던 두무가 조정의 논의를 거친 뒤 제후로 봉해지게 되자 노식은 두무에게 제후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리나 당시 노식이 관직이 없는 백수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두무는 노식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화 원년에 일식이 있었는데 당시 일식은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겨졌기에 일식이 일어나면 삼공 중 하나인 태위를 면직시킬 정도였습니다. 이에 상서였던 노식은 황제에게 일식이 일어났으니 흉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당 고위금으로 면직된 사대부들을 사면하고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간언하며 이외에도 여러 조언을 하였으나 영제는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영제가 붕어한 뒤 대장군 하진이 십상시들을 제거하기 위해 병주목 동탁을 불러들이려 할 때 노식은 동탁이 흉악하고 사나워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훗날 근심이 될 것을 알아 동탁을 불러들이는 것을 강력히 만류하였으나 하진은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식의 예상대로 권세를 잡은 동탁은 사람들을 능멸하고 학대하는 행동을 일삼으며 공포 정치를 시작했고 마침내 황제 폐립 문제까지 꺼냅니다. 동탁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큰 것은 하늘과 땅이요
그 다음이 임금과시나이니 이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황제께서 어리석으시고 나약하시니 종묘 사직을 받들어서 천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윤이나 곽광의 옛일에 기대어서 진유왕 전하를 옹립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자 감히 아무도 동탁의 말에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동탁은 이어서 예전에 곽광이 계책을 정하고 전현년이 칼을 어루만졌습니다. 감히 큰 논의를 거스르는 자는 모두 군법에 의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고 이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식이 홀로 나서서 태갑이 즉위한 뒤 밝은 정치를 하지 않아 이윤이 그를 동궁으로 내쳤습니다. 창의왕은 즉위한 지 27일 만에 그 죄가가 천여 가지에 이르니 이 때문에 곽광이 그를 폐위했습니다. 지금 황제께서는 춘추가 어리고 행동에 있어 실수한 바도 없으니 예전에 고사에 비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일침을 가하니 동탁은 부들부들 떨며 자리를 파했다고 합니다. 동탁은 노식의 발언에 분노하며 그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당시 노식과 친하게 지내던 채옹이 동탁에게 노식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랑 팽백 또한 동탁에게 노식은 천하에 존경받는 유학자로서 다른 이들이 우러러봅니다. 지금 그를 해친다면 천하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동탁은 노식을 죽일 생각을 접고 그의 벼슬만 면직시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노식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아직 완전히 화를 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을 여러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노식의 예측대로 동탁은 노식에 대한 분노를 쉽게 접을 순 없었는지 사람을 보내 그의 뒤를 쫓게 하였는데 노식은 이를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노식을 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노식은 상국에 숨어 지내며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지내다 기주목 원소의 요청으로 그의 군사가 됩니다. 하지만 큰 활약 없이 지내다 초평 3년에 눈을 감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자신의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식은 뛰어난 유학자로 평가받았던 만큼 많은 저술을 남겼고 오경의 문자를 교정하거나 한기의 속편을 보완하는 등 학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노식이 국왕태수로 임명되어 만족을 물리친 뒤 병을 이유로 관직을 그만둔 다음 후학을 양성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유비와 공손찬이 노식의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건한 연간 중에 조조가 북쪽의 오한족과 원상의 자녀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했을 때 탁군을 지나며 그곳의 수령에게 옛 북중랑장 노식은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고 학식으로는 만인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선비들의 모범도 되었다. 라고 극찬하고는 노식의 무덤에 술을 올리며 예를 다했다고 합니다. 노식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노식이 죽은 뒤 원소와 공손찬의 전투로 벌어진 전란 속에서 2 아들은 죽었고 나머지 아들 1명은 기록이 없으나 막내의 이름은 노육으로 그는 훗날 사공의 직위에 오르고 제후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노식의 막내 아들이었던 노육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노육이 최엄의 추천을 받아 조조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도망치는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탈영을 한 병사들에 대한 형벌이 무거웠고 그 죄가 처자식에게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병사 무리가 탈영을 하였는데 그들의 아내였던 백등은 남편의 집으로 시집 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남편과 만날 수도 없었지만 형벌을 담당했던 관리는 백등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노육이 나서서 이를 반박하며 말하길 물은 여인의 감정은 남편과 직접 만난 후에 생기고 부인이 된 이후에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얘기에서는 선조를 제사 지내는 묘에 가지 않은 부인이 죽으면 그 여자의 집으로 돌려보내 안장시킨 뒤 부인이 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합니다. 지금 백등은 살아서는 남편을 만나지 못한 슬픔이 있고 죽어서는 부인이 되지 못한 통한이 있을 텐데 관리들은 이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부가 된 후에는 어떤 죄를 더할 것입니까? 또한 얘기에서는 형벌을 시행할 경우에는 가볍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죄를 처벌할 때 가벼운 것을 따르라는 말이며 상서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찌 죄의 판결을 가볍게 하고 과실을 범하는 것이겠는가? 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벌의 과함을 걱정한 것입니다. 백등이 이미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형벌에 처할 수는 있지만 죽이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조조는 노육의 이야기를 듣고는 노육이 주장한 것이 옳다.
그리고 경전을 인용한 것이 나로 하여금 감탄을 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노식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윤발의 조상으로 삼국지 장수들 중 가장 완전체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